이번 강좌는 우리 앞에서 그 가변 저항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 가변 저항이나 온도 센서 값을 아날로그로 읽어서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읽은 결과 값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예를 들어서 LED 색상이 바뀐다던가 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가변 저항을 사용한 아날로그 센서 값 측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V는 IR이고 I는 R분의 V죠, 그죠? 그리고 전류와 저항은 이제 반대 성분 값을 갖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저항이라는 것은 그 회로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에 따라서 전압이나 전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에 의해서 전압이나 전류가 조절이 되니까 어떤 그 여기 맞는 작품이나 혹은 어떤 소자의 특성이 동작 특성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그 저항값이라고 하면 보통 흔하게 그 책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흔한 그 고정된 저항값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힘값이라든가 혹은 어떤 구부러짐이라든가 아까 어떤 값을 이렇게 누르는 이 압력의 센서, 그리고 이 어떤 값이 이렇게 구부러진 센서, 이런 그 센서들은 저항값을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거나 누르거나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 힘 센서나 구부러진 센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빛의 그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포토 레지스터, 그런 센서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물체, 주변 물체의 온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센서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저항을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전압분배 회로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전압분배 회로로 우리가 구성을 하면 그 어떤 특성에 맞는 전압값을, 어떤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기 이제 3-9 회로인데, 여기서 R1과 R2는 저항이고요. 플러스 오버트는 전원, GND는 접지. 그리고 이제 여기 A0라는 것은 아날로그 아두이노의 그 A0 포트라고 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이제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전압분배 회로에서 R1과 R2 값이 같으면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같게 돼요. 즉, 예를 들어서 R2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보면, 이 플러스 5V는 그죠? V1 더하기 V2가 되는 거죠. 다르게 하면 V1이라는 것은 직류에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I라고 보면 I 곱하기 R2가 되고, R1이 되고, V2라는 I 곱하기 R2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요 저항값에 따라서 각각의 요 V1과 V2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각 저항에 걸리는 그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우리가 특정 센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은 이제 전압 분배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에 R2가 지나온 전압은 입력 전압 5V, 그리고 R1, R2분의 R2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항 두 개가 모두 10kΩ이라면 얘도 10kΩ, 얘도 10kΩ이라면 전압은 저항 값이 같기 때문에 반반씩 여기 2.5V, 여기 2.5V, 여기 2.5V가 소모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R1, R2 10kΩ, 10kΩ면 10 곱하기 5V 하니까 2.5V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값을 전압분배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요 두 개의 저항 중에서 이 저항 중에 하나를 그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항인데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하면 결국 저항값이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출력 전압도 달라지게 되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여기 저항값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만약에 이 R 안에 걸리는 센서 저항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 안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R2는 자동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R2는 고정 저항이고 R1이 고정 저항이 아닌 가변 저항이라면 R2라는 것은 R1에 따라서 R2 값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R1의 저항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2의 전압값은 커지게 되고 R2에 걸리는 전압값은 커지게 되고 R1에 걸리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R2에 걸리는 전압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변정이나 센서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전압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저항에서는 이제 포토레지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저항에서 하나를 우리가 포토레지스터로 이제 바꿔보자는 얘기죠. 저항값이 바뀌는 가변저항 센서로 우리가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즉 포토니까 이제 광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여기 빛의 양에 따라서 여기 빛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항값이 달라지게 돼요. 빛의 양에 따라서. 즉 포토레지스터라는 것은 전압분배효율의 앞에서 전압분배효율에서 두 저항 중 하나를 포토레지스터와 같은 가변저항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이 R1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토레지스터로 이제 바꿔보자는 겁니다. 포토저항으로. 자, 그럼 포토레지스터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바뀌는 것이 포토레지스터인데, 얘는 포토레지스터가 받아들이는 빛의 총량에 따라 저항값이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포토레지스터가 최대 저항이 200kΩ짜리예요. 최대가 200kΩ입니다. 1에서부터 1ohm서부터 200kΩ짜리라고 보자는 겁니다. 빛의 총량의 빛이 포토레지스터가 완전히 어두면, 여기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굉장히 없으면 이때 저항값은 200kΩ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밝으면 이때 포토레지스터의 저항값은 0ohm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LED의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포토레지스터라는 것은 빛의 양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빛이 들어오는 여기 따라서 저항값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포토레지스터예요. 포토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25ohm이고 이게 LED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포토레지스터의 빛이 이 방안이라고 보자는 얘기죠. 이게 방이에요.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이 포토레지스터의 저항값이 커진다고 했죠. 완전히 어두운 이 포토레지스터의 최대 저항값이 200kΩ짜리라고 했을 때 완전히 어두운 상태일 때는 이 포토레지스터 값이 200kΩ 했으니까 깜깜하면 이 저항값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저항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5V라고 보면 여기 거의 뭐 4.9V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0.12V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LED의 불이 오프, 거의 뭐 꺼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LED의 불을 이렇게 켜야 되겠죠. 켜보자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터 값을, 저항값을 크게 하면 반대로 이 LED 값의 불은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포토레지스터 값의 저항값이 이제는 밝으면 이게 0oh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포토레지스터 값이 굉장히 값이 작으면 이 LED 값이 얘는 이제 불이 꺼져야 되겠죠. 얘를 불을 얘는 이제 불을 꺼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터의 이 저항값에 따라서 저항값이 완전히 크면 요 포토레지스터에 여기다가 LED를 달아놓으면 이 포토레지스터 값에 걸린 전압값이 LED가 되니까 불이 켜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토레지스터 값이 거의 0ohm이 되면 여기 0V가 흘러가게 되니까 LED에는 불이 꺼지게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포토레지스터의 저항의 값에 따라서 LED를 켜지고 끄는 그런 회로를 우리가 저항값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때 그래서 R1이나 R2를 포토레지스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LED를 여기다 이렇게 이제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토레지스터 근처에다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토레지스터 값에서 저항값이 바뀌는, 이 저항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시리얼 모니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리얼 비긴 통해서 이렇게 비싸니까 시리얼 비긴은 시리얼 모니터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 환경의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 포토레지스터의 저항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11 앞에 그림에서 여기서 보면 R는 포토레지스터 놓고요. R2는 뭐 어느 정도면 약 한 10kΩ 정도로 저항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에 의해서 우리가 포토레지스터의 밝기가 변하는지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그 회로를 꾸민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포토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kΩ짜리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즉, 이렇게 5V가, 여기서 5V가, 이렇게 해서가, 이렇게 5V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5V가 이렇게, 여기 포토레지스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 저항으로 가죠. 저항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죠. 그라운드를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쪽에 요 포인트를 노란 선이죠. 이렇게 노란 선. 여기 아두이노 보드에 A0 아날로그 핀본에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우리 책에서 10kΩ짜리 고정 저항을 달아놨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포토레지스터의
그 저항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출력되는 전압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 포토레지스트의 밝기에 따라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값이 달라지면 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 고정된 전압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요 저항값이 변하니까 내부에 걸리는 전압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LED를 이렇게 달아놓고요. LED를 달아놔서 이제 LED는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그 색상은 크게 구분을 안 두고요. 그냥 불만 온, 오프 되는 것만 이제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ADC는 몇 비트 처리한다고 했어요? 10비트 처리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0비트 처리하니까 ADC 하게 되면 1024개의 아날로그 값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두이노 우노의 8비트 아날로그 출력은 요거 아두이노 우노의 8비트 아날로그 출력은 요거 0에서 255. 그 PW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끄집어내는 것은 0에서 255입니다. 그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하면은 1024가 되는 거고요. 근데 8비트 PWM에서 아날로그 신호값을 출력하는 것은 256개예요. 얘가 맞지 않죠, 그죠? 아날로그로 뽑아내는 거예요. DAC 하게 되면 아날로그 출력이 되는 것이. 그 이럴 때는 256과 0서부터 256하고 그 다음에 0서부터 1023을 이렇게 짝지어야 돼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몇 대 1, 몇 대 1 형태로. 근데 그런 함수가 뭐냐면 아두이노에서 요 매핑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AP.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핑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떤 아날로그 값 주고 아날로그 값에다가 만약에 여기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또 다시 우리가 뒤에 있는 이 값, 즉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값이 해당이 되냐면 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값, 디지털 아날로그 값, 최소, 최대 이렇게 주어지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ADC 값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디지털을 아날로그 출력되는 요 값입니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이렇게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최대, 여기 최소, 또는 여기 최대, 여기 최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에서 256, 0에서 1024 이렇게 각각 0은 0으로, 1은 1로, 2와 3, 4는 뭐 2로, 아니 거꾸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매핑 함수라는 거예요. 이 매핑 함수를 고정시키려면 앞에다가 상수, constraint을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는 어떤 매핑 함수의 숫자를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출력은 아두이노 우노의 8비트 아날로그 출력 신호값은 0에서 255까지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약시키는 것이 앞에 constraint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 함수를 쓰면은 자 주변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럼 포토레지스터의 값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ED가 더 밝아져야 되겠죠. 주변이 어두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ADC에서 입력받은 값이 낮으면 ADC는 어디로서부터 입력받아요? 포토레지스터에서 앞에서 설정한 포토레지스터에서 들어오는 값이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려면 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니까 이걸 디지털로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포토레지스터에서 들어오는 거는 얼마? 1024, 1024개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PWM 출력, 아날로그 출력 신호는 몇 개? 8비트니까 256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ADC에서 입력받는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죠? ADC에서 입력값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토레지스터에서 저항값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터의 저항값이
작다는 것은 주변의 밝기가 밝다는 겁니다. 그러면 LED가 미안합니다. ADC에서 입력받은 값이 낮으면 LED는 높은 값으로 출력이 돼야 돼요. 네. 즉 주변이 어두울수록 LED가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200km 됐잖아. 밝을 때는 0ohm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변이 어두울수록, 그죠? 주변이 어둡다면 LED가 밝아져야 되니까 그 포토레지스트 값이 높아지는 거고요. ADC에서 입력받은 값이 낮으면 LED로 높은 값이 출력하도록 매핑 함수를 설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ADC에서 이제 요 값을, 요게 쉽게 말하면 매핑 함수인데, 여기 0이고 얘가 1024면 여기는 0이고 얘는 255가 되고 얘는 1로 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우면 LED 값은 1이 해당이 되는 거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주변이 밝아지면, 주변이 숫자 값이 높아져서 밝아지면 요때 값은 서서히 이렇게 요 값이 255, 1이니까 얘는 작아지는, 주변이 밝아지면 LED가 꺼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우리가 매핑 함수를 설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ADC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 사용한다 했어요? 1023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출력 함수는 0에서 255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리드에서 사용한 함수는 예를 들어서 0에서 1023이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여기서 사용하는 라이트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는 0에서 255로 까지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값이 아날로그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두 값이 다르니까 이때 매핑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매핑에 대한 함수가 앞에서 사용했듯이 매핑이라는 함수 이 밸류 값은 뭐냐면 포토레지스트에서 읽어오는 값이에요. 읽어오는 값. 그러니까 여기서 포토레지스트의 이 값, 여기서 읽어오는 이 값이 해당되는 거고요. 밸류고. 그 다음에 from row라는 것은 뭐냐면 포토레지스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또는 from high가 1로 올 수도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from low와 from high가. 그래서 요 앞에 것은 쉽게 말하면 포토레지스트에서 받아올 수 있는 읽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리드 값이니까 102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날로그 값으로 걔가 처리해서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 값입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 값은 우리가 255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어두울수록 LED는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ADC에서 이 앞에서 요 from low, from high 여기서 ADC에서 입력받는 값이 낮으면 이 값이 낮으면 LED로는 높은 값을 출력을 해야지 걔가 주변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이 어두워야지 LED가 밝아지고 주변이 환하면 LED는 꺼지고 정반대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매핑. 그래서 우리가 높은 값과 낮은 값을, 낮은 값은 255가 돼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값은 0으로 놓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매핑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뭡니까? 포토레지스터의 그 저항값은 보통 여기서 쓰는 것은 약 200에서 900 정도 됩니다. 그 주변이 굉장히 깜깜하면 90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나타내 보면 만약에 요 입력된 값이 550이라면 출력 값은 얘가 200에서 포토레지스터에 입력된 값이 포토레지스터부터 읽은 그 값이 550이라면 아두이노에서 550은 여기서부터 요 아두이노 들어오는 요 값이 550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550이면 그러니까 이게 550이면 이쪽 값은 여기에 나타나는 값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200과 900 사이를 550으로 놓고 있는데 중간. 그러면 0에서 255의 반이니까 127 정도를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이제 매핑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매핑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요 포토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200보다 낮은 값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200보다 낮은 값이 들어오면 요 값을 250으로 확 키워서 불을 켜야 되는데 그럼 얘는 0에서 255 얘는 0에서 1023인데 처리할 수 있는 그 개수가 1024개, 얘는 250개인데 200에서 900개 사이니까 아이고 포토레지스터는 예를 들어서 200에서 무슨 900까지의 값을 갖는 거고 그러면 200에서 900 사이에 1024개만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0에서 255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만약에 요 200과 900은 포토레지스터의 저항값이에요. 200보다 적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 200일 때 얘가 최대 255가 돼서 불이 켜져야 되는데 200보다 적은 값이 들어온다고 해서 얘가 257, 260 이런 값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값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큰 이쪽 출력 값이 돼서 불이 켜지게 만드는데 이러면 우리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서는 0에서 255까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서 이 함수를 256, 250 이런 거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에서부터 255까지 제한하자 하는 것이 이 컨스트레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얘가 200이 아닌 예를 들어서 150 값을 아날로그에서 포토레지스터에서 주어서 아두이노 우노 A0에서 이 150 값을 읽고 와도 얘는 최대 255를 출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토레지스터는 최소가 200이고 900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150 값을 포토레지스터 150 값을 아두이노 보드가 읽어 온다고 하면 얘가 255로 설정을 해서 LED에 1값 주어서 불이 이렇게 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여기서 900 값을 주면 이 값을 얘가 읽어서 얘는 좀 불을 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0이 아니고 얘가 150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값이 255가 안 되고 더 높은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때 막아주는 것이 이제 컨스트레인이라는 함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이 어두울수록 LED가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ADC에서 입력받는 값이 낮으면 LED는 높은 값으로 출력을 시키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또한 주위가 밝을 때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값으로 입력이 되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0에서 250으로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될 거라는 겁니다. 밸류 값이 들어오면 최대와 최소를 0에서부터 255 이렇게 설정을 묶어주는 것이 constraint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매핑 함수하고 constraint 함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비로소 이와 같은 회로를 하드웨어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9, 그 다음에 0, 200, 100 이렇게 해놨죠, 그죠? 자, 9번 표는 이제 하나만 사용을 했습니다. 구태하게 불만 하나 키기 위해서 9번 피만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형 이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0번 핀을 의미를 하는 거죠. 아날로그 0번 핀에는 포토레스트의 그 값, 요 값이 들어오겠죠. 포토레스트 값.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니멈 값을 저의 조도 값을 200으로 설정하고요. 최고의 조도 값을 9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조도 값은 걔가 밝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저항 값이 작아진다고 했죠. 이제 밝아지면 어두우면 저항 값이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값이 커지니까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게 되죠. 그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저항값이 작아지면 10kΩ 쪽에 전압이 다 걸리니까 결국 LED에 걸리는 전압은 소수가 되니까 전압이 적게 걸리니까 LED가 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니멈은 200, 맥스를 900을 한 겁니다.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리얼 모니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렇게 포토레지스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전원을 인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연결합니다. 시리얼 빈에서. 그래서 이 값을 굉장히 손으로 꽉 잡아서 안 보이게 뚝 누르면 이 시리얼 모니터의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밝은 데다 딱 놓으면 또 여기 값이 얼마가 딱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이게 200과 900 정도 된다는 거죠. 자세한 건 이제 그 시리얼 포토레지스터의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저 조도값을 200, 최대 조도값을 9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은 얘 값은 ADC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죠? ADC 값이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ADC 값이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레지스터가 이익은 현재 조도값을 지정하는 변수를 이제 0으로 설정했습니다. 초기수를 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핀 모드 R번만 출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연결했지만 G와 B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제 하나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주변의 그 명암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아날로그 니드 값을 통해서 이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라이트 값은 앞에서 얘기한 이 값이죠. 이 값을 포토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포토레지스터의 현재 조도 값을 읽어오게 돼요. 읽어와가지고 이 VAL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핑 함수에서 VAL, 이 VAL은 뭐냐? 포토레지스터의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8비트로 이것은 ADC 값, 그죠? 미니멈 얼마? 얘가 200, 맥시멈 얘가 900이죠. 왜 앞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8비트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 조도값 200일 때는 250으로, 그리고 최대 조도값 900일 때는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VAL 값을 우리가 0에서 최대 255 숫자만큼 정해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사용하라는 얘기죠. 제약 조건을 둔 겁니다. 제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VAL에 따라서 요 RLE 값이 밝기가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 값이니까 얘가 255면 LED가 굉장히 환하게 켜지겠고 얘가 이제 0이면 요 LED가 꺼지게 되겠죠. 그 결국 요 조도값에 따라서 우리가 조도값이 적으면 큰 값을 주어서 요 LED를 키우는 거고, 조도값이 예를 들어서 크면 조도값이 크다는 얘기는 밝다는 얘기예요. 밝으면 불을 키울 필요 없으니까 0으로 해서 요 RLED가 꺼지게 되는. 그래서 조도값에 따라서 LED 밝기가 설정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포토레지스터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LED 불을 켜고 그 다음에 꺼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뭐 수업을 했으면 참 좋은데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요 VAL은 요즘 이제 요 루프 바깥에 있으니까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요 VAL은 이제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로 이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매핑 함수에서 VAL을 써도 입력과 출력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핑 함수에 처음에 썼던 요 VA, 요 함수 값은 아날로그 센서 값이 입력되는 값이고요. 요 매핑 함수가 지난 이후에 이 VA 값은 요 매핑 함수가 지난 이후에 이 VA 값은 아날로그 센서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끝나면 요 VA 값은 어떨 때 써요? 센서 입력 값이 아니라 요 LED를 켜고 끄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요 값을 바꿔 주게 되면 여기 0 여기를 250 바꿔 주게 되면 이제 환할 때 불이 켜지고 깜깜할 때 불이 꺼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왜? 요 조대값에 따라서 요 조도값이 여기서 보면 작으면 조도값이 작으면 조도값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도값이 크다는 얘기는 빛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조도값이 작으면 여기 0으로 하면 불이 꺼지는 거고, 조도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이 많다는 거잖아요. 밝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이 켜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숫자를 바꾸게 되면. 왜냐면 여기 매핑되는 값이 그렇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미니멈 라이트 값은 이 값은 얘랑 매핑이 되고요. 맥스 라이트 값은 얘랑 이렇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값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250에서 0으로 하더니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값을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토탈 256으로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조도값을 결정을 하면서 RGB 색상을 색깔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그냥 빨간색만 해놨어요. 빨간색만 해놨지만 만약에 200에서 900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200에서 900이니까 700이잖아요. 그죠? 700이니까 이거 3등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200씩 합시다. 200에서 400 사이에는 뭐 빨간색, 근데 401서부터 예를 들어서 700 사이에는 녹색, 701서부터 900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린색,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값이 밝기가 굉장히 세면은 뭐 그린색이
블루색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우면 조덕값이 낮으니까 어두우면 빨간색이 나오고, 그렇게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포토값 G,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G는 핀 몇 번, B는 핀 몇 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도값을 매핑을 해서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 값에 따라서 아날로그 VL 값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if문을 쓰든지 if 만약에 이것이 VA 값이 만약에 200이고 n% 그리고 VAL 값이 200보다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RL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날로그 라이트 RLED 그 다음에 하이 나머지 뭐 저기는 G와 P는 로우로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만 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세 블럭을 하나, 둘, 세 개를 작성하면 조도 값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형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에 보면 포토 웨스트에 따라서 특정 값을 주어가지고 RGB 색상이 나오게끔 조도 값에 따른 따라서 RGB 색상이 바뀌게끔 그건 여러분이 과제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